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2회 전기기출문제 컴퓨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멀티미디어. 자, 우리가 1회 때도 멀티미디어 관련 용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비선형성, 대용량성, 디지털 방식 이런 여러가지 멀티미디어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자주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거 보셨죠? 1회 때.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용어들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VOD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VOD. 자, VOD라고 하는 건 주문형 비디오 그런 말입니다. 주문형 비디오. 자, 비디오를 갖다 주문하는 건가요? 자, 주문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쿡TV 아시죠? 쿡TV. 한국통신의 쿡TV, 스카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에서처럼 우리가 지나간 방송, 어제 재밌는 드라마 있었는데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 지나간 프로들을 다시 재생해 주는 걸 VOD라고 합니다. 물론 돈은 내죠, 이제. 자,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하여,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하여 비디오 서버에 저장하고, 가입자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가입자가 원하는 컨텐츠. 내가 며칠 전에 드라마를 못 봤어. 어제 드라마를 못 봤어.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며 재생, 제어, 검색 등의 지르가 가능하다. 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입니다. 영화나 뉴스 등의 컨텐츠를 통신 케이블을 통해 서비스하는 영상 서비스다. 우리가 멀티미디어는 양방향이라고 했던 것들도 기억나죠? 자,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하는 걸 말하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대화를 목적으로 원거리의 영상을 공유하여 서로 원거리에서 먼 거리, 원거리라고 하는 건 먼 거리에서 서로 영상, 화면을 보면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다. 이건 뭐예요? 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간적, 시간적 이게 안 되니까 화면을 통해서, 멀리서 화면을 통해서 서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VCS,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자, 3번은 화상회의 시스템. 2013년 3회 1번 응용 문제. 이 2013년 3회 1번 문제에서 이 VCS 관련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무작정 이렇게 답만 외우기보다는 그 관련 용어들도 밑에 해설이 되어 있으면 관련 용어들도 같이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은 VCS에 대한 설명으로 VOD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IPv6 주소는 IPv6과 IPv4가 있습니다. 자, IPv4는 전부 32비트입니다. 32비트. 자, 32비트면 2에 32개면은 보통 한 42억 개. 42억 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IP가 42억 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60억을 넘어가고 있죠. 60억을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직은 미개한 나라들이 있어서 인터넷을 안 쓰지만 차후에 좀 더 나라들이 각각 발전을 하면 이 42억 개 가지고는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IPv6입니다. IPv6은 128비트. 그러면 2에 128승이면 계산도 못할 것 같아요. 몇 조? 조경에 저도 계산 안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IPv6을 만들어낸 이유는 IPv4로서는 수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IP를 확보하려고 IPv6을 만들었습니다. 자, IPv4는 10진수 4개, 자, 8비트씩 4개에서 총 32비트. 자, 그런데 IPv6은 8비트씩 16개, 총 128개. 8 곱하기 16 하면 나옵니다. 8 곱하기 16 하면 128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A클래스부터 E클래스. 이건 IPv4에 대한 설명입니다. IPv4에 대한 설명. 자, IPv4와 호환성이 낮으나 품질은, 자, B의 품질 보장은 용이하다. IPv4보다 월등히 뭐든지 다 좋아요. 자, 호환성도 품질도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 0은 콜론으로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아래를 좀 보시면 AB09, 자,
IB09, 18. 자, 00 이런 식으로 쭉 있을 때 00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00이 연속되는 경우 이 00을 생략하여 중간에 이렇게 콜론을 두 개로 나열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맞은 거죠. 자, 그러면 2번과 3번이 틀린 거고, 그러면 1번과 4번이 두 개가 답이냐? 여기서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 곱하기 16 그러면 128. 오, 128 맞아. 1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개수로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AB가 뭐예요? AB 16진수입니다. 자, 16비트 8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16비트씩 8개. 여기가 말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의외로 함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은 맞지만 16비트 AB 막 이렇게 영어로 쓴다는 겁니다. 여기 특히 C8. 자, C가 들어가면 16진수죠. A부터 F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은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또 멀티미디어에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자, 멀티미디어. 다중, 많다. 그런 말이죠. 매체, 미디어. 자, 의 합성어로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이 통합된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는 디지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대용량 디지털. 앞서 나왔던 문제죠. 디지털 대용량이다. 자, 대용량 멀티미디어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압축이 되었으나 아직 동영상에는 개발이 미비하다? 자, 대용량 멀티미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MPEG, 동영상 압축 표준 기술이 MPEG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MOV, AVI, WF 이런 대용량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보 압축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게 아니라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초고속 통신망의 기술이 발달되어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 문제. 컴퓨터 보안. 보안이란 외부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거. 자, 인증. 자, 우리가 뭐 암호 같은 거 바꿀 때도 핸드폰 번호 인증하고 들어가죠. 인증. 내 번호, 비밀번호 변경할 때 인증합니다. 또 암호화도 나 자신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방화벽. 특히 이 방화벽이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는 거. 우리 뭐예요? 파이어월. 블루를 막아주는 벽이다라는 겁니다. 벽. 자, 그 다음에 브릿지도 2012년 6월 2회 문제죠. 2012년 2회 9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 당시 브릿지에 관련된 용어들이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자, 브릿지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브릿지와 게이트웨이를 조금 더 구별을 해주시면, 특히 이 게이트웨이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게이트웨이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서로 다른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를 연결해 주는 게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면,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 자, 얘도 마찬가지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얘도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얘는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얘는 전혀 새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안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브릿지는 통신망과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브릿지, 게이트웨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나. 이게 최근에도 상설 문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자, 자체 검색 기능이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네이버 한번 띄워볼까요? 자, 네이버를 띄워서 여기다가 키워드로 한방합격이라고 써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면 키워드에 관련된, 자, 정의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걸 키워드 검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고 싶다. 증권 관련 내용을 보고 싶다. 영화 관련 내용을 보고 싶다.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걸 우리는 주제별이라고 합니다. 또는 카테고리별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디렉터리형. 이게 주제별입니다. 방금 우리가 눌렀죠. 키워드는 내가 직접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란 주제별, 방금 우리가 뭐 부동산, 증권, 영화 이런 것처럼 눌러서 들어가는 거. 자, 이런 주제별이라고 돼요. 주제별과 키워드를 짬뽕해 놓은 걸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자,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 내에 어떤 관련 정보들을 모아놓고 검색을 합니다.
뭐 다음은 다음에서 검색을 하겠죠. 그런데 이 메타라는 놈은 머리가 좋은가 봐요. 지능형 검색이라고 돼요. 지능형 검색. 지능형 검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열심히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오면 어때요? 옆에 친구놈이, 좀 힘센 놈이, 야, 너 숙제한 거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A라는 놈 거 그대로 보고 베끼면 또 걸리잖아요. B라는 놈 거, C라는 놈 거, 공부 잘하는 놈들 거 모아가지고 얘네를 짬뽕을 합니다. 짬뽕을 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내용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직접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는 자체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남이 해놓은 거를 짬뽕해서 딱 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 이 새끼는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제일 잘한 놈들 3개를 연결해서 넣습니까? 자, 그런 게 메타 검색. 그래서 지능형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자체적으로 안 하고 남이 해놓은 걸 갖다 쓴다라는 겁니다. 메타 검색이라. 자, 그래서 5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6번 문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정보를 보내주는 정보원입니다. 정보가 전송되는 출발지, 그다음에 정보가 도착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가 출발하는 것과 도착지를 연결하는 매체, 전송 매체, 선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뭐 광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케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신 규약, 서로 다른 프로토콜, 자, 통신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송수신자, 송신하는 거와 수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전송 매체, 자, 프로토콜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음성 인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6번에 2번이 되겠고, 7번 문제. 각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랜은 근거리, 짧은 거리에서 이어지는 거. 자, 웨는 국가나 대륙, 큰 도시를 연결하는, 자, 통신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벤은, 자, 그 전에 하나 또 뭐 있어요? 맨이라는 게 있어요. 맨. 자, 맨은 메트로 해가지고, 메트로폴리탄 해가지고 도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이 가장 작은, 짧은 거리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맨, 국가나 대륙을 연결하는 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은 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빌려서, 자, 보통 통신회사를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통신, 뭐 SK텔레콤, LG 뭐 이런 것들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자, 빌려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 겁니다. 벤은,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이 없네요. 여기에는. 자,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 통신망. 자, 그러면 통신을 회선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ISDN,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며, 자, ISDN이 한 1997년에 우리나라에 썼었어요. 우리나라 1997년에. 자, 그런데 지금은 BISDN입니다. BISDN.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BISD는 비동기 전송 방식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넓은 대역폭을 사용한다.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의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고속 통신망으로 ISDN, 97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자, 우리가 사용했던 ISDN과 ATM 기술을 이용하여 광 케이블을 사용하여 통합망을 구축한 것이다. 자, 150에서 한 600메가 정도의 초고속이 BISDN. 이 BISDN,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은 ATM 방식, 비동기 전송을, 동기식이 아닌 비동기를 사용한다는 점.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2014년 1회 때 9번 문제에서도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입력은, 자, 디지털은 숫자나 문자, 이산이란 그 정조대왕 이산 말고, 자, 불연속, 그런 말입니다. 불연속. 이산 가족, 흩어진 가족,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자, 출력 형태는 곡선, 그래프, 곡선이라든가 그래프 등을 나타내는 건 뭐죠? 디지털이 아니라, 자, 디지털은 논리 에러를 사용하죠. 논리 에러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건 1, 내려온 건 0. 그런데 이렇게 곡선, 이렇게 우리 목숨 같은 거 설명했었죠. 사람이 쭉 가다가 띠 멈춰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곡선이나 그래프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해요. 그래야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아날로그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만 해요? 오로지 인공위성.
구름 뭐 이런 거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컴퓨터들이 디지털 컴퓨터이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는 온도 전압과 같은 곡선 그래프 등의 연속.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디지털은 불연속. 그런데 아날로그는 연속, 또 증폭회로. 아까 디지털은 이런 논리회로를 사용하지만 아날로그는 증폭회로를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연산의 속도 가장 빠른 놈. 자, 제가 이거 언젠가 설명을 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이렇게 외워보세요. 제 MS가 뭐예요? MS? 밀리초 그런 말입니다. 밀리초. 밀리세컨. 얘는 마이크로세컨 그런 말이에요. 마이크로초. 마이크로초. 얘는 나노초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코초. 피카초 말고 피코초. 자, 피코초. 초란 세컨은 초죠. 그 다음에 펜토. 펜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토초라는 게 있습니다. 아토초.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밀지 마. 줄여 쓴 거예요. 나 밀지 마. 왜? 나 피뺨. 그래서 너 뭐라고 씨부름거리냐? 그래갖고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피가 막 다 내려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 피빼 자, 빨리 가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빠른 것은 그래서 나 피가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더 추운 것 같아요. 자, 이해보수 방법, 이해보수. 자, 1해보수와 2해보수가 있는데 1해보수는 모두 다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 0110이라고 되어 있죠. 0110. 이걸 바꿉니다. 0은 뭘로? 1로. 1은 뭐로? 0으로.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모두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 1해보수라고 합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모두 바꾸는 것을 1해보수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2해보수를 물어봤어요. 여기에다가 맨 뒤에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더하면 0. 다시 하나 올라가죠. 1, 0, 1, 1, 0, 1, 0. 2번이 되겠네요. 자, 또는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좀 길게 가볼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걸 2해보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할 때 1해보수로 바꿔야 되죠. 우리가 1해보수로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1이 있죠. 이 첫 번째 1까지는 그대로 쓴다. 자, 그럼 첫 번째 1까지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1까지는 그대로 쓴다. 자, 이렇게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 왼쪽에는 모두 반대로 바꾼다. 1, 1, 1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 1까지는 그대로 쓴다. 그리고 나머지는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거꾸로 뒤바꿔주는 걸 2해보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0010 001이라고 있다고 볼게요. 이번에는 1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맨 뒤에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나와버리네요. 그럼 바로 나오는 여기만 1로 씁니다. 여기만. 맨 뒤에만 1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다 이제 모두 바꿔버려야 되겠죠. 0은 1로, 0은 1로,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0은 1로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만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바꾸는 게 2해보수입니다. 자, 1해보수는 그냥 몽땅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원래대로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11번 문제 CPU 성능. CPU는 중앙처리장치.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가 Central Process Unit,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자,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클럭 주파수. 1초에 얼마만큼 빨리 달리느냐, 100m를 가느냐, 뭐 이런 거겠죠. 자,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속도가 빨라져요. 캐시 메모리도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캐시 메모리도 중간중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요소로서 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워드, 명령어의 크기.
자, 명령, 워드의 크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직렬 처리. 자, 직렬은 CPU에서 보면은 직렬 처리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이라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뭐 파이프로 막 세레버리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 병렬 처리 기법이라고 그래요. 병렬 처리. 명령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하나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끝나기 전에 다음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파이프, 병렬 처리, 뭐 동시 처리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직렬 방식이 아닌 병렬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자,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CPU에는 클럭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고 병렬 처리가 도움이 되고 더 빠르고 워드라든가 캐시 메모리도 CPU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 자,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째는 뭐 처음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는 처음 애매한 문제이긴 하는데, 자, 키보드 기능에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키보드의 분류와 그에 속하는 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F1부터 F12번까지. 뭐 기본키, 기능키, 펑션키라고도 하죠. 펑션키. 맞는 거죠. 뭐 그 다음에 A, B, 퍼센트 이런 것들은 그냥 입력하는 거. 숫자, 문자, 영문자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거고. 자, 탭은 뭐예요? 우리가 탭키를 누르면 어디론가 목록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보통. 자, 여러 개의 탭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뭐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어디로 갔어요? 이게. 자, 여기다 놓고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역시 탭을 누를 수가 있어요. 자, 탐색이라든가 이동을 할 때도. 자, 그 다음에 엔터는 뭐예요? 엔터는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가 아닌 것 같고, 스페이스도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띄어쓰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엔터는 탐색이 아니라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제어키, 컨트롤, 알트, ESC 이런 것들은 제어, 명령 취소를 할 수 있는 제어 같은 거. 자, 그래서 12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캐시 메모리 나왔네요. 어디에 있다?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맨 위에 CPU가 있어요. CPU. 그 다음에 캐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억이 있어요. 주기억이.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주기억이라는 놈이 있고 CPU라는 놈이 있어요. CPU가 일을 시키면 느려 터졌어요. 느려 터졌어. 그래서 캐시를 두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캐시에다가 미리 올려놔요. 미리 이렇게. 좀 전에 조금 있다가 이 CPU가 이걸 찾을 거야. 캐시 네가 가지고 있어. 미리 예측을 하고 올려놔야 돼요. 미리 예측을 하고. 그래서 히트율이라고 있는데 히트율이 높아야 되겠죠. 쓸데없는 거 올려놓으면 이거 아니잖아. 뭐 잘못 갖고 왔잖아. 다른 거 막 이렇게 느려지니까 주기억 장치가 필요한 내용들을 캐시 메모리에 미리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100%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히트율이 높을수록 CPU가 빨리빨리 더 처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니라 하드웨어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드웨어적인 요소라고 되어 있죠. 자, 13번에 2번이 되겠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7의 제어판에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죠. 자,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자, 윈도우 XP에서는 이게 4개 필요한 옵션이라는 용어였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윈도우 7에서는 용어가 바뀌었죠. 뭘로? 접근성 센터로 기능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접근성 센터로 기억을 해주시고 15번 문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말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PNP,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PNP는 하드웨어 설치 시 적용되는 방식으로 현재 보기 중에는 프린터 추가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자, 하드웨어가 프린터니까. 자, PNP가 지원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만 PNP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장치관리자에 예전에는 XP에서는 뭐 제어판에 새 하드웨어 추가가 있었는데 7부터는 없어지고 장치관리자 동작 메뉴에 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메뉴를 클릭을 하면 하드웨어 마법사가 실행이 돼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플러그 앤 플레이는 어떤 장치를 설치할 때 적용되는 용어가 될 것 같아요.
15번에는 4번이 되겠고 16번 자 표준 사용자 계정 2013년 2회 때 8번 응용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XP에서도 얘는 뭐 제한된 계정, 관리자 계정으로 나뉘어졌지만 자 이번에는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표준 사용자 계정이 과거에 제한된 계정, XP에서 제한된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를 말하는 거겠죠.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내 거 내가 바꾸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오케이. 사용자 사진으로 자신만의 바탕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내 거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내 거 하는데. 자 그런데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제거해버려? 관리자는 내가 설정해 놓은 거는 관리자가 제거할 수 있지만 관리자가 해놓은 거를 일반 사용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표준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불가능한 거 있어요. 프로그램, 하드웨어 설치. 프로그램도 내 마음대로 설치 못해요. 뭐 잘못 설치하면 난 이거 필요 없는 거 왜 설치해놨어? 우리 가끔 그럴 수 있겠죠. 야 너가 인터넷 잘못 쓰니까 막 이상한 거 다 깔려버렸잖아. 그래서 못 설치하게 해요. 자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없고 자신의 계정, 내 계정 이름 또는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내 건데도 못해요. 계정은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표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 자신의 계정의 사진, 자신의 암호 뭐 그 다음에 폴더를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마우스 포인터, 배경화면 등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고 표준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파일에 대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쭉 올라가네요.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다. 자, 문제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자, 쭉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렇네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이 갑니다. 근데 날짜, 파일에 대한 파일 경로에 대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나요? 자, 모르겠어요. 자, 시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언제쯤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휴지통은 윈도우 탐색기의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열려 파일 보기 방식들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기, 뭐, 이름 단위로 정렬을 하고, 우리 지난 2014년 1회 때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날짜 순으로 또는 이름 순으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짜, 시간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 되살리거나 혹은 가능하죠. 되살리거나 실행을 할 수 있다. 자, 휴지통 안에서는 복사와 실행은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들은 복원, 2014년 1회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복원, 잘라내기, 삭제, 속성.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많이 받아라, 잘 받아라고. 속삭인다, 복잘, 속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죠. 자, 복사와 실행은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워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커말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커말에서는. 자, 아무튼 키보드 속성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어판의 키보드 속성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보려면 좀 보기 어렵죠. 하드웨어에 있나요? 하드웨어. 자,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범주로 보지 마시고 큰 아이콘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키읔이니까 저 밑에 있을 것 같아요. 키읔. 키보드. 자, 이렇게 해서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뭐 키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 재입력, 반복 속도, 키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자, 스크롤이라는 건 뭐예요? 스크롤. 우리가 마우스를 스크롤하죠. 마우스 스크롤. 이 스크롤은 마우스에 있습니다. 마우스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마우스로 미음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자, 마우스의 휠에 가서 스크롤 수가 있죠. 한 번에 스크롤 수 있는 줄의 수. 이런 스크롤은 마우스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이 18번 문제 키보드에 관련 내용들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처음 나온 문제지만
자, 19번째 문제. 윈도우 7의 절전 모드. 자,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죠.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야, 안 쓰는 컴퓨터 좀 꺼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컴퓨터 내가 밥 먹고 와서 다시 또 쓸 거예요. 근데 껐다 켜려면 귀찮죠. 그럴 때는 뭘로? 모니터를 꺼라. 모니터. 자, 컴퓨터 전기세 70%가 모니터에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또는 이런 절전 모드를 여기 시작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전. 절전을 눌러주시면 자,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절전 모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전략 상태이다. 껐다 켜지 않고 절전 모드로 놔둬도 된다는 겁니다. 최대 절전 모드는 주로 랩톱용 무릎에 놓고 쓰는 컴퓨터들, 노트북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디자인된 자, 전략 상태로 열려있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를 끈다라는 겁니다. 최대 절전 모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일반 절전 모드고,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는 주로 데스크톱, 우리가 쓰는 컴퓨터죠. 데스크톱 컴퓨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전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복원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오랫동안 안 쓰면 컴퓨터를 끄는 게 낫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 자,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가 아니라 배터리를 전략하는 겁니다. 전략. 자,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 적합한 모드가 아니라 배터리 수명을 저장하는데, 수명을 늘리려고 사용하는 게 절전 모드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14년 이에 컴퓨터 일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윈도우 7에서 프로그램 범주. 자,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범주였었는데, 자, 범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프로그램 범주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범주에 들어갔더니 프로그램 및 기능 제거하고 업데이트하고 뭐 기능 사용하고 안 하고 있는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바탕화면 가젯, 이런 3개가 있네요. 자, 바탕화면 가젯. 바탕화면은 우리가 이럴 때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바탕화면 가젯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에서도 바탕화면 가젯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라는 거. 자, 프로그램도 제거할 수 있죠. 프로그램 제거.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자, 프로그램 범주에는 프로그램 제거에 대한 기능으로 프로그램 및 기능, 기본 프로그램, 바탕화면 가젯. 자, 프로그램 범주에 프로그램 및 기능, 기본 프로그램, 바탕화면 가젯.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 또 엑셀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엑셀에서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